안녕하세요. 웨딩드레스를 40 몇 년째 만들고 있고 강남에서만 웨딩드레스 샵을 33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라파엘 웨딩 디자이너입니다.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디자이너로 KBS, SBS, OBS 경인방송 등의 뭐 살맛나는 세상이라든가 무한지대 큐, 생활경제 이런 방송에 많이 나온 제가 33년 전부터 라파엘은 정찰제로 운영되었고 제가 천주교 신자로서 재능을 나눔하는 이벤트 업체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남 30년 동안 제가 늘 알뜰하게 결혼 준비하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내 정보를 무시하고 정말 가면 안 되는 업체 가서 스드메 준비를 하고 그 추가비 때문에 엄청 많은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 3월 14일자부터 오늘까지 계속 스드메 추가비 뉴스가 나오잖아요. 스드메 뭐 가격 표시제가 뭐 도입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선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러지 말고 진짜 이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스드메는 사기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싸게 계약해주고 결혼하는 날까지 수많은 추가비를 받아서 신부를 속상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다 사기꾼만 있고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나쁜 사람들이 속이는 그런 일들에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속고서 아픔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원래 이런 원가표는 제가 그 네이버 직웨딩 카페나 다음 결혼 명품 클럽 카페 이런 자료들을 20년 전부터 쭉 올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이 가격표는 웨딩 컨설팅 웨딩 컨설팅 업체 웨딩 플래너 업체에 이렇게 따로따로 또는 웨딩 플래너랑 웨딩 컨설팅이 같은 개념으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엄연히 웨딩 플래너 업종, 웨딩 컨설팅 업종이 좀 틀리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웨딩 컨설팅을 해주는 곳이랑 웨딩 플래너 해주는 곳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같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웨딩 컨설팅과 웨딩 플래너는 웨딩 드레스 샵하고 조인을 합니다. 협력 관계를 맺자고 하죠. 내가 손님을 보내줄 테니까 제일로 나쁜 드레스는 얼마에 입금시켜주면 되고 그냥 작년에 구매한 드레스는 얼마 입혀주면 되고 새로 만드는 신상 드레스는 얼마 입금시켜주면 될까요? 하는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로 싼 촬영 드레스, 결혼 드레스 그러니까 뭐 눈으로 봐도 입지 못할 수준의 드레스는 10에서 30만원 주는 조건이고 뭐 중급 드레스 뭐 작년에 들어왔다든가 좀 덜 입힌 거겠죠. 그거는 뭐 40에서 60만원 입금해주는 조건이고 또 중고 말고 수입 중고 수입 드레스는 뭐 50에서 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패키지에 포함시키겠죠. 그리고 신상 본식 웨딩 드레스는 정품 수입, 신상, 미상, 국내산, 중국산 기타 등등해서 이거는 패키지에 잘 포함시키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추가비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웨딩 드레스 샵하고 웨딩 드레스 샵하고 웨딩 컨설팅, 웨딩 플래너가 계약을 하는 거죠.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메이크업도 똑같아요. 메이크업도 웨딩 컨설팅, 웨딩 플래너랑 조인을 하겠죠. 스텝이 베이스 깔고 스텝이 메이크업하고 마무리만 뭐 실장이나 부원장, 원장 해주는 조건으로 얼마에 해준다. 두 번에 또는 뭐 팀장이 뭐 기초하고 메이크업하고 뭐 실장이나 부원장이나 뭐 마무리해주는 조건에서 이제 가격이 최소 두 번 하는데 30에서 50만원 그 이상도 되지만 보통 이 평균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케도 뭐 이제 도매가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부케 샵에서 웨딩 드레스 샵에 납품하는 가격은 컨설팅에 납품하는 가격은 이 정도가 평균이고요. 좀 수입이나 그러면 좀 더 비싼 것도 들어가겠죠. 어쨌든 그리고 턱시도도 무료 우리 직구 웨딩 라파엘은 무료로 주는데 다른 데는 뭐 두 번 빌려주는데 10에서 30만원 이런 식으로 포진이 되어 있고요. 스튜디오 촬영도 촬영비가 30에서 1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식 스냅 그러니까 결혼식 날 찍어주는 사진이 원판하고 스냅이 40에서 60만원이 이게 이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돈이에요.
이 돈을 주어야만 그 사람들도 여기서 인건비 빼고 마진이 남는 겁니다. 도매 비용은 보통 강남은 이제 15만 원에서 60만 원이에요. 두 번 하는데 뭐 수입 드레스는 얼마, 신상은 얼마, 중고는 얼마 하는 식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실제 이모들이 가져가는 돈입니다. 또 강남의 어떤 웨딩 드레스 샵은 여기서 또 본인들이 가져가기도 해요. 왜냐면 일 많이 주는 조건으로. 걔가 이놈의 웨딩 업종이 참 일하는 사람들이 참 손님들한테 속여서 지들끼리 구질구질하게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스튜디오 원보 CD는 어느 업체든지 33만 원이 기본일 거고요. 요즘은 이제 신부님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추가를 안 하니까 수정분도 강매를 해서 10에서 20만 원 받아먹는 업체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웨딩드레스 피팅비는 중고 솔직히 입으면 안 되는 정말 나쁜 드레스 세 벌에 5만 원, 세 곳 업체를 가니까 15만 원 나올 거고요. 수입 신상 수입은 보통 5에서 한 벌당 5에서 20만 원 피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딩드레스 투어비라 해서 보통 투어비는 5만 원이죠. 발렛비 세 군데 샵을 가니까 5천 원, 5천 원, 5천 원에서 15,000원 거기다가 이제 뭐 기타 등등해서 2만 원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부님들이 나는 이 본식 드레스 패키지에 계약된 이 젤로 나쁜 드레스로 그냥 할 거예요 하면은 웨딩 드레스 샵에서 드라이빙을 받아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이 돈을 줬을 때 그러니까 웨딩 컨설팅에서 웨딩 플래너가 이 돈을 업체한테 줬을 때 이 사람들은 마진이 여기서 생기는 건데 솔직히 드레스 10만원에 10만원에 입혀주면 드라이비용도 안 나오잖아요. 웨딩 컨설팅한테 손님 한 쌍 보내주는 조건이 10에서 15만원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만원 내고 손님 받았는데 적자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만원을 받고 진행할게요 하면 드라이비용 생긴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10만원, 30만원, 7만원, 30만원, 10만원, 40만원, 35만원, 30만원, 15만원, 5만원, 2만원, 15만원을 계산해 보니까 232만원 돈이 이제 원가인 거예요. 이렇게 웨딩 컨설팅이나 웨딩 플래너가 이 돈을 나눠줘야 되는 돈이에요. 나눠주고 나면 웨딩 컨설팅은 10원 한 장 안 남죠. 광고비하고 기타 등등 했는데 이게 안 남으면 어떻게 하죠?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다 딱 찍어주면은 나는 업무방해죄나 그런 거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법적인 자문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문제는 안 생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서 230만원에서 기타 등등 또 업체 간에 뒷담화를 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여기서 50만원을 내가 빼봤어요. 빼보니까 총 견적이 182만원이에요. 182만원은 이 사람들한테 무조건 가야 신부님들한테 서비스가 제일로 나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웨딩 컨설팅에서 300만원짜리 패키지를 100만원에 깎아줬다. 그럼 200만원 패키지인데 거기에서 200만원 깎아줬으니까 18만원 정도 마진이 생기는 거네요. 그런데 손님들한테 포인트 주고 기타 등등해서 막 깎아주잖아요. 그럼 웨딩 컨설팅이 이 한 쌍당 최소 50만원에서 150만원에 남았을 때 사무실이 유지가 되고 광고비 내고 웨딩 플래너 돈 가져가고 할 텐데 도대체 이렇게 남기고 하는 업체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겠죠.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래서 230만원짜리 182만원에서 230만원이 이제 원가인데 여기서 얼마를 붙여서 마진을 챙길까요? 50% 챙기면 이 패키지가 얼마가 될까요? 100만원이니까 50%니까 이게 90만원 돈. 그러니까 이거는 270 정도 되고 이거는 거의 300만원 돈이 되는데요. 제일로 나쁜 패키지가 300만원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요즘 네이버나 유튜버 기타 등등 보면은 스드메 평균 가격이 300이라고 나오잖아요. 350, 300. 이 제일로 나쁜 드레스예요. 제일로 나쁜 드레스를 계약하고 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웨딩 드레스 피팅을 갔는데 이 드레스는 입을 수 없는 드레스예요. 솔직히 눈으로 봐도 아니야. 그러면 옆에 이쁜 드레스를 걸어놨겠죠? 그러면 신부가 속상해하니까 신랑이 저쪽 드레스는 얼마예요? 하는 식으로 이 드레스를 추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에 포함된 돈 말고 40에서 60만원 또는 50에서 100만원 또는 몇백만원을 내고 드레스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왕창 바가지를 쓰는 일이 벌어집니다. 메이크업도 똑같죠. 메이크업도 웨딩 메이크업샵에 갔는데
믿고서 이제 그 웨딩 플래너나 웨딩 컨설팅이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 안 해주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주면 계약 안 하니까 두리뭉실하게 예쁘게 잘할 겁니다. 어쩌고저쩌고 강남에서 유명하게 잘 나가는데 어딘지 아시죠? 이것도 지들이 손님들한테 포인트 준다, 돈 준다 하지 그냥 후기글 올라가고 댓글 올라가게 만들어서 갑자기 유명하게 만들어요, 그 샵을. 그러면 예를 들자면 한강 철교 메이크업샵이라면 그 메이크업샵에 일하는 사람들이 초짜 없고 다 실장, 원장, 부원장만 근무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건비 때문에 스텝급, 기타 등등에서 4단계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합니다. 스텝급, 팀장급, 실장급. 임금이 제일로 싼 사람 데려다가 베이스, 메이크업, 색조 마무리만 이제 뭐 원장, 부원장, 실장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강남에서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대부분 원장급이라고 메이크업 평가를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메이크업은 단순 노동이잖아요. 솔직히 미술 감각만 좀 있으면 3년만 돼도 그럭저럭 할 수 있는데 경험이 풍부해야 피부가 나쁘신 분, 눈덩이가 부으신 분, 눈이 짝짝이 이런 분들을 5년 이상은 집중해서 경력을 쌓아야 이제 원장급, 메이크업 수준으로 보면 이제 원장급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이크업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스튜디오 촬영하는 날 메이크업이 너무 기분 나쁘니까 추가비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저것 추가비 꽤 생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추가비 심각한 부분이 스튜디오 촬영하고 나서 원본하고 수정본까지 팔아먹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뭐 앨범을 200컷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요즘 손님들 이렇게도 많이 해간다고 뻥쳐가지고 손님들한테 최소 100에서 뭐 3, 400만원 추가비 받아먹는 거 내가 봤거든요. 이런 나쁜 업체가 있다는 거야. 신랑 신부가 빚내서 결혼하는데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씌우고 사기치는 업체가 있다는데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업체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신부들이 와서 나한테 하는 소리가 기분 진짜 나빴대요.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데 나 그 말도 신부도 웃겼어요. 그럼 안 하면 되지 고 하고 와서 나한테 그런 고자질을 해. 나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내가 분명 우리 카페에다가 추가비 기타 등등 써놨거든요. 추가하지 말라고. 어차피 결혼하고 나서 보시지도 않을 앨범을 왜 이렇게 추가를 많이 하느냐. 솔직히 원본만 있으면 앨범도 필요 없어요. 액자랑 원본 CD만 있으면 요즘 컴퓨터로 보고 요즘 앨범 만들어서 결혼하고 나서 몇 번이나 보겠어요. 가끔 보는 분들 100명 중에 자주 본다는 사람은 5명도 안 돼요.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 잘 포장해서 갖다 처박아 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가비가 생기는 거고요. 제일로 싼 패키지가 180에서 232만 원이라는 것만 참고해 주십시오. 다가 컨설팅 마진이 생기면 최소 350 근처까지 나가는데 이제 신상 웨딩 드레스를 포함하게 되면 이 패키지가 얼마가 될까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웨딩 드레스 만드는 전문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진짜 중고 드레스 포함 패키지는 안 된다. 추가비 바가지에서는 유일한 안 쓰는 해법은 신상 웨딩 드레스 계약하세요입니다. 그래서 이거 써놨고요. 제가 실제 이런 패키지 써놨어요. 정찰제 패키지, B급 패키지. 이게 제일로 싼 패키지를 팔아먹고 추가비 받아먹는 패키지. 아까 설명드렸던 제일로 싼 패키지예요. 시가 원가가 182만원에서 230만원 원가가 이겁니다. 깎아준다고 해봤자 신상 드레스가 포함되지 않은 패키지는 공짜로 준다래도 나중에 그 돈 다시 받아 먹는다는 거. 꼭 신상 웨딩 드레스랑 이런 식으로 보장된 업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직구 웨딩에서 제공하는 패키지는 이게 이제 정찰제 패키지입니다. 159만원, 결혼하는 날까지 실제 167만원을 받고 하고 있고요. 신상 웨딩 드레스 입혀준다고 했고요. 오늘 만약에 상담하면 오늘 드레스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드레스 포함시켜서 계약하고 결혼식 웨딩 드레스 가봉하는 날, 그러니까 결혼식 5에서 10일 전에 왔을 때 다른 드레스로 무료로 바꿔주는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33년 동안. 원장, 실장, 부원장, 기초 베이스, 메이크업, 마무리, 색조까지 해주는 서비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77,000원에 대한 8만원 세금 받아서 실제는 이거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여기 좀 더 비싼 패키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차이가 뭐냐? 이제 여기 써놨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을 4시간 정도 해주느냐, 80분 정도 해주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 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웨딩 드레스가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울, 강남, 뭐 강원도, 뭐 제주도, 부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웨딩 드레스를 쓸만한 드레스 만드는 업체는 한 10군데 정도. 나머지는 뭐 그럭저럭 뭐 그렇고. 그 우리나라
모든 웨딩드레스 샵들이 10군데에서 20군데 공장에서 드레스를 사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에이 거짓말하지만 드레스는 한 벌 구매를 하면 최소 500번에서 1000번은 입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지가 맞는 장사입니까? 드레스 한 벌 입히고 버리는 게 아니고 주야장창 입혀요. 솔직히 잘 드라이 하면은 뭐 10번 20번 입힌다고 더러워지겠어요? 그대로가 유지가 되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웨딩드레스가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담동이나 지방이나 똑같은 드레스를 가지고 장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청담동에 100군데 웨딩드레스 샵을 가보면 100군데 가면 다 똑같아요. 99.9%는 똑같고 0.0001%만 틀리다는 거죠. 필살기 몇 번은 가지고 있겠지만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숨겨놨지만 어쩌면 99.99가 아니고 110% 똑같은 드레스 가지고 장사하는데 숨겨놓는 거죠. 여러분이 싸구리 패키지를 계약하면 나쁜 드레스 보여주고 이쪽에서 골라서 입어야 돼요. 비싼 패키지 하면 마음껏 골라 입으세요 해서 A급 드레스를 보여줄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한테 눈속임 하기 위해서 3군데를 가야 된다, 4군데를 가야 된다. 드레스 샵 4군데 할 필요 없어요. 한 군데를 가더라도 제대로 된 곳 가서 가격 상관 안 하면 예쁜 드레스 충분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싸구리 패키지 계약해놓고 이쁜 드레스 찾으니까 웨딩 드레스 샵에서 그걸 보여주나요? 안 보여주죠 당연히. 그러니까 역지사지라고 내 입장과 남의 입장을 잘 비교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리는 우리 패키지 드메 패키지 본식 패키지, 그리고 제가 이제 묻고 싶었던 게 KBS 뉴스에 나온 그 업체 누가 웨딩드레스 샵에 그 손님들을 보내줬을까요? 그 웨딩드레스 샵은 한두 번 문제가 있었던 샵이 아닐 텐데 계속 그 컨설팅이나 플래너가 밀어줬다는 것은 짬짬이가 뭔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추가비 받아서 뭐 돌려받는다든가. 그렇지 않고 욕먹으면서 웨딩 컨설팅에서 그 업체를 보내줄 가능성은 없는데 말이죠. 그죠? 참 다양합니다. 저는 이제 성당, 제가 세례명이 라파엘이라 그랬죠. 성당 다니는 사람으로서 명동 성당 패키지를 만들어 놨어요. 어차피 많이 하니까 명동 노년 뭐 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웨딩드레스 만드는 사람 입장으로서 중고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 없으니까 중고 웨딩드레스 포함된 패키지는 사기성 패키지가 강하다. 꼭 신상 드레스로 바꾸게 하는 추가비가 심각하니까 꼭 신상 웨딩드레스 포함된 스드메 계약을 하세요 하는 식으로 제가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그동안 이제 두리뭉실하게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작정하고 제가 꼼꼼하게 체크했고요. 그래서 웨딩드레스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냐, 스드메 계약하기 전에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드레스로 찜, 그리고 결혼 임박해서 다른 드레스로 무료로 바꿔주는 조건으로 찜, 그리고 스드메 패키지 계약하기 전에 분명히 웨딩드레스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선택해서 찜하는 게 맞다.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시지도 않고 스드메 계약하는 거는 무식한 방법이다. 계약하고 나서 웨딩드레스를 입혀주는 조건이라고 하는 곳은 안 가는 게 좋다. 그렇지 않잖아요. 잡힌 물고기한테 잘해줄 리 없죠. 신랑 신부가 스드메 상담을 가면 신랑은 참 난감해합니다. 10명 중에 7명은 난감해해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들은 그나마 좀 용감한데 얼마 만나지 않은 신랑들은 신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녀요. 웨딩 플래너가 콩나라 판나라면 내내내고 따라다녀요. 착한 척 순진한 척 돈 있는 척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들이 얼마나 신랑을 난감하게 해서 추가비 받는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톡 까놓고 얘기해서 스드메 패키지 상담은 신부 혼자 다니세요. 웨딩드레스 투어도 신부 혼자 다니세요. 스튜디오 셀렉할 때도 신부 혼자 가세요. 업체가 바가지 절대 안 씌웁니다. 여자들이 생각보다 똑똑하면서 생각보다 바보입니다. 신랑을 데려갈 때는 신랑한테 바가지 씌우려고 데려가는 바보인 척 하는 거고, 혼자 갔을 땐 절대 신랑 핑계대거나 추가비 바가지 쓰는 신부 못 봤습니다. 내 말이 정답일 거고, 내가 좀 우리를 음해하는 사람들은 내가 말을 격하게 한다 그랬는데, 나는 뭐 이게 생활이에요. 그래도 내가 강남 33년 동안 명품 웨딩 드레스를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잘 만드는 사람이 스드메 재능 나눔하는 그거 하나만 봐도 나를 헌담하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착한 사람이고 훨씬 더 멋있게 산다는 생각 난 합니다. 솔직히 강남 33년 동안 나 이것저것 클레임 강하게 적당하게 10번 정도밖에 클레임 걸려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프리미엄 패키지입니다.
시가 700만 원 정도 해야 될 패키지를 우리는 시가 239만 원 받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 나눔하고 있는 라파엘 믿고 결혼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 알뜰 결혼 준비에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진실은 하나인데 우리 사지선답, 오지선답을 해놓잖아요. 진실은 하나인데 가짜 대답을 4번, 3번 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 정답 하나가 있겠죠. 내가 말해주는 건 정답이에요. 내 상품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나 이거 하나 팔아봤자 다른 업체보다 마진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업체보다 얼마나 싸게 받습니까? 신상 웨딩드레스를 포함한 패키지를 이렇게 싸게 받습니다. 159만 원. 신상 웨딩드레스 포함시켰잖아요. 어째서 이런 궁합이 나올 수 있을까? 내가 드레스를 만들면서 내 마진을 줄이니까 이렇게 남는 거니까 얼마 안 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문제가 여러분들이 내가 말투가 좀 강하니까 저 사람 좀 거칠겠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굳이 남한테 싫은 소리 할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가지 쓰면 막 속상해요. 내가 쓴 것처럼. 그래서 재능 나눔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신부도 일생에 한 번 결혼하는 날 중고 웨딩드레스 입는 신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싼 가격에 재능 나눔 하니까요. 극초저가 스드메 전문 업체 직구 웨딩 라파엘 에서 제공하는 스드메 패키지 잘 활용하시면 최소 200에서 400만 원 아낄 수 있고, 꼭 우리 상품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제가 올리는 정보 잘 보시고 좋은 업체 만나서 알뜰하게 결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직구 웨딩과 인연 되시는 분들은 네이버 직구 웨딩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메이크업 잘 받는 방법, 스튜디오 촬영 잘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내용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